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변경되면서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검사 건수까지 늘면서 바쁜 의료진과 보건 인력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세종국가산단 합동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만한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1년 넘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존 부지가 협소하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아산시가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받습니다. 세종시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설 연휴 직후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대폭 변경됐죠. 현장에선 대상이 아닌데도 PCR 검사를 요구하거나 양성이 확인된 키트를 두고 오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의료진과 보건 인력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선별진료소 검사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자가 검사 키트 또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만 PCR 검사 대상입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데도 무턱대고 PCR 검사를 요구하거나 현재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로 나누어지는데 종전에 PCR 검사를 받으셨던 터라 저희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시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에 차질이 생겨 다른 검사자들에게 피해를 드리게 됩니다. 양성 결과가 나온 검사 키트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밀봉하지 않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시 양성 키트를 지참하셔야 하는데 밀봉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오시거나 버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성 키트를 밀봉하지 않을 시 위험도가 높아서 선별진료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선별진료소 이용에 장시간 대기가 필요하다며 가까운 약국이나 호흡기 클리닉 전담병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시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확진자 기초조사 업무를 일원화했으며 오는 9일부터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을 당초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확진자 수 폭증으로 확진자 기초 및 역학조사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허가 등 법정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보건소 전 직원과 역학조사원 2명, 시청 지원 10명, 선별진료소 5명, 단기기간제 5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합동 설명회 대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합동 공청회를 열기로 한 건데요. 원만한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7일 열렸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설명회 개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시행하는 LH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 설명을 하겠다고 전했는데 그 대안이 합동공청회로 정해졌습니다. 오는 18일 낮 2시부터 연서면 주민센터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의 공청회가 예고됐습니다. LH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합동설명회나 합동공청회를 통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개최 사유를 전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따른 전문가 패널 수나 추천 방식 등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와는 달리
공청회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설명입니다. 공청회 개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로드맵의 최대 변수로 등장하게 된 셈입니다. 세종시는 공청회가 잘 마무리될 경우 주민 열람 공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산단 지정 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향후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는 물론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1년 넘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존 부지가 협소하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아산시가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장애인 생활 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 올해 말까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수중운동시설과 함께 다목적 체육관과 탁구장, 작은 도서관 등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여가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부지가 협소한 데다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황. 결국 아산시는 장애인 체육회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부지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가까운 곳으로 시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두 건물을 연결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지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로 인해 준공 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사업 부지를 확정한 상태로 이달 안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은 후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받습니다. 공모 대상은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억 원 미만의 정책 사업 또는 1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며 천안시 주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 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천안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전옥스 버너 설치, IoT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예산 8억여 원을 들여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아산시가 주요 도로변과 차도,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말과 휴일에 집중 설치되는 현수막과 벽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말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며 시민 수거 보상제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연달아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 등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을 안내해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제2대 병원장에 충남대병원 본원 정형외과 신현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신 원장의 임기는 오는 15일부터 2년 동안이며 취임식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996년부터 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신 원장은 정형외과장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등 원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배출한 젤타입 아이스팩을 시에서 수거해 소독과 세척 작업 후 식당 등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203곳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이스팩 수거 장소는 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사용된 아이스팩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시범 운영과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사업비가 30억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준공된 아산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입니다. 배방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을 위한 다목적 홀과 공방, 강의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아산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희가 매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민간 위탁비로 혼자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비를 지원해주고 여기에 이제 맞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 해철도 부지에는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섭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과 돌봄센터, 수영장 등 문화체육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며 다음 달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준공 시기는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시 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가 예상보다 3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특별 교부세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복컴 건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한 대당 700만 원씩 총 23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며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행정공고 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25일까지 음식점 좌식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려는 업소며 업소당 최대 15개 이내로 지원됩니다. 다만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 및 영업자 영업 신고일 기준 6개월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산시 누리집 또는 위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는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드 운영 주관을 맡고 있는 세종시 문화재단은 다음 달부터 문화체육 여행 신규 가맹점 공모를 통해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지경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쌓아 자립 능력을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현재 기존 종촌동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커피박 방앗간과 보람꿈 베이킹 등 2개 자활근로 사업단을 보람 종합복지센터로 확장 이전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의점 사업단인 보람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다자녀 가구 입장료 무료 서비스 대상을 기존 세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집착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채성 의원인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은 교통소음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입니다. 2007년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 사업도 어느덧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종착역인 2030년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한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인구는 출범 당시 10만 3천 명에서 37만 7천 명으로 약 3.7배 늘었고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우리 시의 오랜 수건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핵심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계획인구 50만 명의 약 57%인 28만 3천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아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급속히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불편 사항 중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유입에 따라 나날이 교통량이 늘고 있어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학교의 교실 또는 공동주택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음에도 행복도시 내 대부분의 지역은 제대로 된 방음시설이 없어 교통소음에 직접 노출된 실정입니다. 교통소음에 직접 노출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갈매로 일부, 국도 1호선 상부, 나리로 등 주거지역과 밀접한 주요 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저소음 보장을 시행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보장 등 소음 방지 시설 시 약 5에서 13dB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심 내 교통소음이 발생하는 도로에 비해 저소음 포장 등 소음 방지 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심 내 교통소음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학교 등 교육시설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지가 직접 접해 있는 도로변의 도로 포장 또는 보수 공사 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음 포장, 과속 방지 시설 등 다양한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 소음이 적은 전기 자동차,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자동차 및 이륜차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매연과 차량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공공부분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고 민간 부분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세종에 걸맞게 도로와 근접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도 교통소음으로부터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음시설 등을 계획 시행하여 시민의 삶이 더 윤택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